은 전체를 다 얘기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으니까 적당히 반만 하자, 반만. 좋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따로 이제 여기다 표시해 줄게. 여기서부터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거야 하면서 표시 따로 해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확인을 좀 하면서 이제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간단해. 이거 내가 여러분들 6학년 과정 할 때 한 번 했어. 뭐예요? 수체계. 네, 무슨 그러면 책이요? 책이요? 언제 들어주는 거를? 이거 6학년 과정 할 때 간단하게 내가 한 번 했었는데 기억 안 나나? 대석 씨는 언제 했어요? 한 적이 없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 아닐까? 한 적이 없어요. 진짜. 그래? 그럼 우리 안 했나? 알겠어. 자, 그러면 숫자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는 숫자들 있지? 네. 그거를 분류해서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수체계야. 분류해서 정리해 놓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여러분들 학교 가잖아? 그냥 뭐 아무나 막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일단 학년별로 학생들을 구분을 하지, 나이로. 네. 그래서 학년별로 쪼개놓고 반별로 쪼개놓지. 이런 식으로 뭔가 특정한 기준에 의해서 숫자라는 체계 자체를, 숫자라는 것 자체를 부분으로 쪼개놓은 거야. 분류해 놓은 게 바로 수체계야. 확인돼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존재하는 최종적인 수체계는 고1 때 마지막 마무리를 해. 고1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복소수라고 불러. 그러면 이 복소수가 뭔지는 나중에 생각하자.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들어. 확인되죠? 자, 그리고 이 복소수라는 녀석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는 배워. 뭘로 배우느냐? 중3 때 배우게 되는 실수라는 숫자랑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고1 때 배우게 되는 허수라는 숫자로 구분을 하게 돼. 이때 고1 때 배우는 허수라는 숫자는 여러분들이 사실 몰라도 상관없어. 그건 그때 가서 배우면 돼. 근데 이 실수라는 숫자는 여러분들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중3 때 배우는 거긴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 숫자거든. 문제의 말이 나와. 뭐 모든 실수, 실수 X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그러면 그게 그냥 뭐야 하고서 넘기지 말고 아 이런 거구나 하면서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어라고 일부러 여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하는 거야. 확인되셨죠? 자, 그럼 실수라고 부르는 애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얘는 그냥 실제로 존재하는 수다 정도로만 기억하면 돼. 실제로 존재하는 수. 여기서 약간의 의문이 들 거야. 선생님, 숫자는 다 실제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 근데 이런 예를 하나 더 줄게.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숫자를 제곱해 볼 거야. 네. 그러면 어떻게 돼? 제곱되겠죠. 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물어보자. 제곱을 해서 4를 만들고 싶어. 누구 제곱하면 돼? 그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2를 제곱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럼 이거는 제곱을 해서 1을 만들고 싶어. 누구 제곱하면 돼? 1. 그렇지. 1을 제곱하면 1이 되는 거잖아. 0 누구야? 0 누구야? 방금 누가 0 했어. 1을 제곱하면 1이 되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럼 이번에 이렇게 물어보자.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 당장 마이너스 1이 어떤 숫자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 상태에서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을 만든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맞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 그래서 허수라는 이 실수라는 부분에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현재 알고 있는 숫자 있지? 그 현재 알고 있는 모든 숫자가 그냥 다 실수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근데 나중에 가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아니고 수요일이나 금요일쯤 돼서 선생님이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야. 그것까지 배우고 나면 아,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가 없구나 라는 걸 그때 가면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숫자가 다 실수야 라고만 생각을 하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실수를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하게 될 거냐? 두 가지로 나눠.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등장하는 유리수라고 부르는 숫자랑 아니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무리수라고 부르는 숫자로 나눠. 이렇게.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유리수라는 단어의 뜻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자유롭게 얘기해봐. 뭐가 떠올라? 그래. 그치. 이거는 몇 년을 물어봐도 항상 똑같은 대답이 나오더라. 유리수 하면 항상 유리만 생각하더라. 자,
다른 의미로 유리수 또 무슨 뜻이 있을까? 잘 나온다는 거? 잘 나눠지는 거? 잘 소치분해. 자, 한문을 조금 배웠다 자기. 한문 공부 해본 적 있다. 있어? 있어? 네. 있습니다. 오, 맞아. 그거는 그 좋아. 있을 유자를 썼어. 그럼 리는? 네가 뭐냐 빨리 오해는. 네가 뭘 빨리 말해. 야, 이 오양리는 저 리자가 이치 리자를 쓰거든. 네. 그래서 이치. 이치가 뭔지 알아? 몰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냥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거, 바람직하게 여기는 거, 옳게 여기는 거 이걸 그냥 이치라고 얘기를 해. 안 믿어보면 시끄러. 그럼 다시 말하면 유리수라고 부르는 거는 이치에 맞는 수, 당연한 얘기를 하는 수 이런 숫자라고 볼 수가 있어. 옛날에 선생님 배울 땐 그렇게 설명을 들었어. 근데 엄밀히 말하면 유리수라는 숫자는 그렇게 아니라 얘부터는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외워야 돼. 유리수의 정의부터는 뭐라고 쓰게 될 거냐? A분의 B라고 쓸 거야. 이렇게 생긴 숫자 우리 뭐라고 부르지? 분수. 그렇지, 분수야, 분수. 그리고 B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를 우리는 바로 유리수라고 부른다. 여기에 조건이 붙어. 단. 자, A와 B 중에 분모가 누구지? A. 그렇지. 분모인 A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돼. 그리고 A와 B는 우리가 정수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정수가 뭔가요? 그치. 또 새로운 게 나왔지. 근데 정수는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해 줄 테니까 유리수의 정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분모가 0이 아닌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예 적어줄게. 유리수는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 분모가 0이 아닌 분수들을 우리는 유리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뭐라고요? 분모가 0이 아닌 분수들. 그거를 그냥 유리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인됩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무리수는 그냥 간단하게 뜻만 알고 가자. 유리수가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모가 0이 아닌 분수라 그랬지? 그러면 무리수는 뭘까? 분모가 0인. 분모가 0인? 아니야. 분모가 0인 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무리수는 그냥 쉽게 유리수가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 그리고 이 무리수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미 한 가지 숫자를 배우고 왔거든? 뭐냐면 원주율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대표적인 무리수야.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야.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가 있는 반면에 유리수,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 무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얘기 되는 거잖아? 근데 파이를 썼지? 원주율을 썼잖아? 자, 그럼 얘네 둘 사이 차이점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렇지. 분수로 쓸 수 있고 없고. 그러면 예를 들어봐. 3분의 1이라는 분수가 있거든? 네. 소수로 고치면 끝이 나, 안 나? 네. 안 나지? 0.333333하고 가지? 그럼 2분의 1을 소수로 바꾸면 0.5 되지? 네. 얘네들은 전부 다 뭐야?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애들이니까 유리수가 되는 거야. 근데 파이는 원주율은 3.14, 1592 등등등등 가는데 숫자가 규칙적으로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맞아요? 그 차이로 유리수와 무리수를 구분을 해. 그걸 우리가 언제 배우게 되느냐?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배우게 돼. 중학교 2학년 때 뭘 배우게 되냐면 우리가 유리수, 소수의 구분을 배우게 돼. 어떻게 소수를 구분한다? 유리수인 소수냐, 무리수인 소수냐로 구분을 하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네. 여기까지는 됐어, 그러면. 어쨌든 그냥 지금은 유리수는 뭐라고? 분모가 0이 아닌 분수다. 무리수는 원주율이 무리수다. 요 정도까지만 기억하면 돼. 확인돼요?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나누는 숫자의 세계를 얘기하고 이제 다시 유리수라고 부르는 애 있지? 얘를 좀 더 깊이 파고들어. 그래서 우리는 뭘로 나누게 되느냐? 정수라고 부르는 숫자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두 가지 숫자로 구분을 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정수라고 부르는 숫자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니까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잘 기억을 해놔야 되겠지. 자, 그리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게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건 그때 가서 확인하면 돼. 확인됩니까? 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선생님 어디서부터 반드시 기억하라 그랬지? 여기서부터 반드시 기억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 정수 얘까지도 가능하면 기억을 좀 해줘.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확인됐죠? 자, 그러면 이제 정수의 뜻을 얘기를 해볼 거야. 자, 정수라고 부르는 숫자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써. 이거 뭐야? 1분의 1. 1분의 A. 분모가 1인 분수지. 네. 우리 이렇게 부르는 숫자 어떻게 썼던 거야? 자연수. 자연수들 얘기하는 거지? 그 1분의 A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를 우리는 전부 다 정수다라고 부릅니다. 확인되죠? 자, 그러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 말 되게 직관적이야. 쉽게 표리가 돼 있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정수가 아니에요. 이 유리수라는 애를 두 개로 나눌 거라고 했잖아. 네. 즉, 유리수는 분수지. 그 중에서 분모가 1이 되는 애는 정수지. 네. 그럼 분모가 1이 되지 않는 애가 바로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되는 거야. 확인돼요? 예. 자,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자.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유리수들 중에서, 그러니까 분수들 중에서 분모가 1이 아닌 수다 라고 기억을 해주도록 합시다. 확인됩니까? 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지금부터 예시를 좀 들어볼 거야. 자,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는 거야. 자, 3이라고 써놨어. 정수일까? 정수가 아닌 유리수일까? 정수일까? 정수가 아닌 유리수일까? 정수 아니에요? 왜 이걸 대답을 못해? 눈으로 보면 그냥 답이 나오는데. 3. 정수일까? 정수가 아닌 유리수일까? 정수. 정수입니다. 여기 분모 1이 이렇게 생략돼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우리 1분의 3이라고 쓰는 거 그냥 줄여서 3이라고 썼잖아. 그동안 계속해서. 맞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정수야. 확인됐니? 자, 그럼 이번엔 이렇게 쓸 거야. 2분의 6. 정수일까? 정수가 아닌 유리수일까? 아니에. 아니야. 약분되잖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럼 1분의 뭐야? 3이지. 그럼 당연히 분모가 1 생략하면 정수겠지. 확인됩니까? 다시 말하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나타낼 때 2분의 6. 분모가 1이 아니지. 네. 그러니까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약분까지 다 해서 더 이상 약분이 안 될 때까지 나타내 보는 거지. 그리고 나서 분모가 1이면 정수, 분모가 1이 아니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확인됐니?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는 이 유리수라고 부르는 거의 기본적인 정의에서 A는 0이 아니고 A, B는 정수다라고 얘기를 했지? 즉 분모와 분자 자리에 무조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자연수의 형태의 숫자가 나오게 될 거라는 얘기야. 확인됐니? 근데 얘네 둘이 더 이상 약분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약분이 안 될 때까지 다 나눠 놓고 나서 그 다음 판단하는 거거든? 네. 다시 말하면 A와 B가 무슨 관계야? 서로소야. 그래서 이 서로소라는 단어까지 한 줄이 같이 추가가 돼야 돼. 이해돼요? 네.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서 혹시 어려운 거 있었어? 잘 이해 안 됐다. 괜찮아? 믿어도 돼? 믿어도 되면 지금부터 조금 어려운 얘기일 거야. 깜짝이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시 여기 보이는 이 정수라고 부르는 숫자 있지? 네. 얘를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그만 계속. 이걸 나누는 게 중학교 1학년 과정이야. 네. 이민수. 자, 어떻게 나누게 될 거냐? 이 정수라는 숫자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건데 양의 정수라고 부르는 것과 영. 음의 정수라고 부르는 거, 그리고 기준수가 되는 0, 이렇게 세 가지 숫자로 우리는 구분을 합니다. 확인됐나요? 네. 자, 그랬을 때 이 0이라고 부르는 숫자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 기준수라고. 기준이 되는 숫자다. 확인돼요? 네. 기준이 되는 숫자야. 됐죠? 네. 자, 그러면 양의 정수라고 부르는 애는 뭐냐면 기준이 되는 숫자가 누구라 그랬지? 0. 0. 그 0보다 큰 정수야. 확인돼요? 네. 그럼 음의 정수라고 부르는 애는 0보다 작은 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안 되니? 네. 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0보다 크지? 우리는 지금부터 크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이 더하기 빼기를 할 때 보통 크게 만들고 싶으면 뭘 해주지? 곱하기. 더하기 빼기를 할 때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곱하기는 사실 따지고 보면
더하기를 축약해 놓은 거니까 실제로는 더하거나 빼는 거란 말이야. 더하기는 숫자를 점점 크게 만들어주지. 빼기는 작게 만들어주지. 다시 말하면 0보다 커지려면 뭘 해야 돼? 더하면 되는 거야. 0보다 작아지려면 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양의 정수, 0보다 큰 수라 그랬지? 이 양이라는 단어가 뭘 뜻하게 되느냐? 플러스를 뜻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플러스라는 기호. 더하기 기호가 되겠지? 이거를 따로 더하기 기호가 아니라 플러스라는 기호라고 불러.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음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이 음의 정수에서 음이라는 단어는 플러스의 반대인 마이너스로 지금부터 표현을 하게 될 거라는 얘기야. 확인되니?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내가 플러스 4라고 썼어. 이 숫자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양의 정수. 그렇지. 그러면 정확하게 이 숫자의 크기는 얼마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4요. 4. 그렇지. 숫자가 4라고 써져 있으니까. 맞지? 근데 얘를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해. 뭐냐면 0보다, 0은 기준이잖아. 맞지? 0보다 4라는 숫자만큼 큰 수가 되는 거야. 확인됩니까? 네. 가능하겠죠? 네. 플러스, 커질 거란 얘기잖아. 네. 그리고 숫자 4, 4만큼 커졌다. 그러면 분명히 4만큼 커졌어. 그냥 경록이한테 야, 너 키 크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얘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잖아. 근데 갑자기 오더니 야, 너 우진이보다 크다야 하면은 우진이라는 기준보다 크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처럼 항상 기준이 잡혀줘야 돼. 그 기준이 누가 된다고? 0이 된다고. 그 기준이 0이라고. 그러니까 0 플러스 4라고 돼 있는 애는 0보다 4만큼 큰 수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을 할 거라는 얘기야. 이해돼요? 예. 자,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써보자. 마이너스 2야. 네. 그럼 이 숫자는 뭐라고 읽으면 될까? 0보다 그렇지. 0보다 2만큼 작은 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이게 바로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 양과 음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믿어도 됩니까?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말하는 숫자를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볼 거야. 플러스 4분의 3이야. 네. 어떤 의미야? 0보다 4분의 3. 맞아. 0보다 4분의 3 큰 수야. 확인돼요? 그럼 자, 지금부터 잘 들어. 플러스 4분의 3은 정수야? 아니에요. 그럼 무슨 수야? 그렇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유리수입니다 라고 그냥 통째로 설명을 해도 상관없어. 확인돼요? 자, 그러면 플러스라는 부호가 붙었지? 0보다 큰 거잖아. 맞지? 양의 유리수야? 음의 유리수일까? 그렇지. 양의 유리수가 된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수를 3개로 나눴었잖아. 정수뿐만 아니라 유리수도 양의 유리수, 기준수 0, 음의 유리수 3가지로 나눠도 될까 안 될까? 된다라는 얘기야. 이때 양의 유리수 하면 말하기 너무 복잡하지? 그래서 우리는 그냥 줄여서 양수. 음의 유리수는 줄여서 음수라고 불러. 그럼 선생님 여기도 그냥 양수, 음수로 불러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여기는 안 돼. 얘네들은 정확하게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라고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셔야 돼요. 확인됐죠? 네. 이해됩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거를 이 양의 유리수와 음의 유리수라는 부분을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라는 부분까지 확인을 해봤어.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돼요. 나 믿어도 되는 거지? 네. 졸려 죽겠다. 정신 차려. 땀 때리면 돼. 말이 그렇다는 거죠. 말이. 서연이 괴롭히지 말라 그랬지. 안 괴롭혀요. 너 한 번만 더 서연이 승희 괴롭히기만 해봐. 효림이도 괴롭히지 마. 너도 마찬가지야. 선생님은 괴롭힐 거 없어요. 뭐라고? 그럼 괴롭힐 거 없어요. 괴롭히지 마. 민협이 괴롭혀, 민협이. 전 정교 부회장으로서 모든 너의 괴롭힘을 받아주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 양의 정수 확인됐죠? 네. 양의 정수를 우리는 다시 나눌 거야. 아이 그거는 아니, 한 번만 더 나누면 끝이야. 10분 늘려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공간이 부족해, 맞지? 그래서 여러분들 필기할 때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노트 보통 이렇게 놓고 그냥 이렇게 쭉 필기해가지. 이번 수업은 그렇게 필기하지 말고 옆으로 놓고 필기해. 알겠죠? 그래서 여기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적어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쯤에 이제 양의 정수, 영, 음의 정수까지 썼겠지? 이어서 적어. 선생님 공간이 부족하니까 앞에 걸 지울 거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만 딱 지우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저기 보이는 양의 정수라고 부르는 부분 있지? 그 양의 정수를 우리는 다시 세 가지로 나눌 거야. 네. 자, 그 전에 먼저 양의 정수라는 말 있었잖아. 뭐라고 부른다고? 0보다 큰 수라고 불렀지. 그래서 그 0보다 크다라는 의미를 표현해주기 위해 플러스라는 부호를 붙여서 숫자를 썼었어. 그리고 음의 정수는 0보다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라는 부호를 붙여서 썼었지. 이때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숫자들이 있었어. 3. 이거는 그러면 플러스라는 부호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 안 붙어있지.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이 숫자 양의 정수라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왜? 플러스 없는데? 그렇지. 딱 보면은 숫자가 얘는 3이라는 숫자는 0보다 3 큰 거다라고 생각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 보이는 이 양의 정수를 표현하기 위해 플러스 부호를 썼었잖아. 그 플러스라는 기호는 생략하는 게 가능해. 생략이 가능하다. 그러면 생략을 딱 하고 났더니 이렇게 부르는 숫자가 만들어지게 되겠지? 이 숫자 우리 뭐라고 불렀어? 자연수. 그래서 양의 정수와 자연수는 같은 말이야. 요거 하나를 같이 기억을 해줘야 돼. 양의 정수와 자연수는 같은 말이다. 확인되니? 그러면 이 자연수를 우리는 크게 세 개로 나눈다 그랬지? 누구로 나눌까? 1과 소수와 그렇지. 어우, 잘 배웠어. 기억하네? 합성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될 것이다. 확인되니? 네. 설명은 따라 안 해도 되지? 네. 1이 뭐야? 1이 뭐야? 1이죠. 자연수. 자연수요. 합성수도 소수도 아니었어요. 1이 뭐야? 아유. 1이 뭐야? 약속하기. 그렇지. 약수가 한 개인 수. 미쳤나봐. 왜 이래? 시우 덕분에 수업이 자, 그러면 그럼 소수는 뭐야? 약속한 개인수. 그렇지. 게임이야? 약수가 두 개인 수. 그럼 민혁아, 네. 조용히 좀 해줘. 네. 자, 서연아, 합성수 뭐야? 약수 3개 이상. 그렇지. 약수가 3개 이상인 수. 해서 이렇게 양의 정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마지막 마무리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을 끝날 때까지 배우게 되는 숫자들은 여기 안에서 모두가 다 결정이 돼.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나씩 이름 붙여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한 번만 잘 정리를 해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하면 되냐면 1학년 과정 배울 때 중1이라고 써놓은 것들만 잘 기억을 하면 되겠지. 그리고 2학년 과정을 배울 때 선생님이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간 부분들 있지. 간단하게 얘기만 해놓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라고 그런 얘기야. 그럼 그때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해 놓으면 되잖아. 3학년 과정 배울 때 마찬가지, 고등학교 1학년 과정 배울 때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조금씩 숫자들이 살을 붙여서 결국 수체계가 완성이 될 것이고 그 숫자 체계 안에서 고등학교 1학년 이후 과정에서부터는 이제 말장난을 시작하게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문제를 나보고 뭐 3 더하기 네모를 했더니 7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네모가 얼마예요? 라고 구하라고 시키면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 바로 4 정답 적고 말는 거잖아. 맞지? 근데 이렇게 말한다?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요? 라고 물어봐. 그러면 4라고 적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분모가 1이 아닌 분수들이잖아. 맞지? 그러면 그때는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게 4 말고는 없잖아. 정답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럼 답이 없다. 이렇게 문제가 바뀌어버려. 웃기지? 근데 그렇게 범위가 숫자의 체계의 범위가 어디냐를 놓고서 문제가 조금씩 틀어져 버린단 말이야. 주관식에서 그 문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 주관식에서 학교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등학교 가면 모의고사 보고 수능력 보고 하잖아. 거기 보면은 내가 식을 열심히 막 계산을 했어. 답이 뭐 예를 들어서 네모가 될 수 있는 숫자가 3개가 나와. 네모가 될 수 있는 숫자가 3개야. 근데 그 3개 중에 하나를 갖고 풀어야지만 정답이 나오는 거란 말이잖아. 네.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셋 중에 하나를 갖고 풀거나 하나를 골라줘야 되는 거지. 그 하나를 고를 수 있는 힌트들이 그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 뭐 0이 아닌 실수다. 뭐 아니면 3보다 큰 무리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 숫자 체계의 범위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에 정답까지 골라줘야 되는 그런 식의 문제들로 문제들이 바뀌게 돼. 그래서 이 숫자 체계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보다 기초적인 지식으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부분들이야. 어쨌든 그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문제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 거니까 그때 가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딱 이렇게 숫자 체계만 정리를 했어.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만 딱 그려보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요거 하나만 얘기를 좀 해보자. 네. 수직선이라고 부르는 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거거든? 네. 이거 두 개 단어가 합쳐진 거야. 누구와 누가 합쳐졌을까? 수와 직선. 그렇지. 수 플러스 직선이야. 수직 플러스 선이 아니라 수 플러스 직선이야. 그래서 수직선이라는 걸 우리가 뭘 보고 수직선이라고 부르냐면 수가 표시된 직선을 우리가 바로 수직선이라고 불러. 앞으로 이 수직선의 존재는 되게 자주 많이 나오게 될 거라서 오늘 아예 얘기를 한번 하고 가야 돼. 확인되니? 자, 그러면 수직선 어떻게 우리가 그리게 되냐면 이렇게 직선을 하나 만들면 돼. 확인돼요? 네. 그럼 이렇게 그려놓으면 화살표를 이렇게 양쪽 끝에다 붙여버리잖아? 그러면 이쪽, 오른쪽과 왼쪽으로 무한하게 뻗어나갑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야. 확인됐지? 그러면 이건 직선이지 아직 수직선이 아니야. 왜? 수직선은 뭐라 그랬지? 수가 표시돼야 되지. 그러면 우린 여기다 이제 숫자를 지금부터 표시할 거야. 이때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어디까지 표시를 하게 만드냐면 정수 있지? 기초적으로 정수를 먼저 표시하게 시켜.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유리수, 분수까지도 표시하게 시켜. 네.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부터 한번 표시해 볼 거야. 그러면 누구부터 표시해야 될까? 그렇지. 항상 기준수가 되는 0부터 표시를 하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다 물어보자. 여러분들이 이제 대답해 보는 거야. 0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을 갔어. 그럼 이 숫자는 얼마일까? 1. 맞아. 플러스 1이야. 확인돼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통 수직선에서 크다라고 표현하는 거 있지? 네. 큰 거는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숫자가 큰 거야.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져. 그럼 왼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 작아져. 그래서 수직선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규칙은 수는 오른쪽일수록 크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돼. 확인됐니? 네. 자, 그러면 다시 0에서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두 칸을 갈 거야. 그럼 얼마가 되겠어? 플러스 2. 그렇지. 0보다 2가 큰 수란 얘기니까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확인됐니? 자, 그럼 다시 0에서 왼쪽으로 두 칸을 갈 거야. 그럼 얼마가 되겠어? 그렇지. 0보다 2만큼 작은 수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확인됐니?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이는 요 두 개의 숫자만 지금부터 잘 보는 거야. 지금부터 조금 어려우니까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네. 자, 플러스 2라는 숫자는 기준수인 0을 중심으로 네. 어느 쪽으로 몇 칸 갔지? 오른쪽. 그렇지. 오른쪽으로 두 칸이야. 맞니? 자, 적어줄게. 플러스 2는 오른쪽으로 두 칸이야. 맞니? 자, 마이너스 2는? 왼쪽으로 두 칸. 그렇지. 왼쪽으로 두 칸이야. 확인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숫자 잘 봐. 일부러 적어놓은 숫자 두 개만 보면 돼. 공통점이 뭐야? 오른쪽 칸. 그렇지. 두 칸씩 움직이는 게 공통점이지. 네. 차이점은? 왼쪽이냐? 방향. 그렇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확인됩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두 칸이라는 애를 뭐라고 부르냐면 수의 크기라고 불러. 크기. 확인돼요? 자, 그 다음 왼쪽과 오른쪽은 뭐라고 부르면 될까?
뭐라고 부르면 될까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정답.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방향이잖아. 확인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수들을 지금부터 정수뿐만 아니라 유리수 모든 숫자들을 다 표현해 보잖아. 0보다 크냐 작냐, 큰 수냐 작은 수냐로 구분할 수가 있겠지. 즉 숫자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느 쪽 방향이냐, 크냐 작냐라는 방향이랑 얼마만큼 움직였냐라는 크기로 구분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확인되니? 이해돼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숫자 3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이거 그냥 숫자 3개, 3개예요가 아니라 0보다 3이 큰 수지? 플러스라는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3칸 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확인되니? 그럼 마이너스 7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 왼쪽으로 7칸이다 라고 우리는 지금부터 생각을 하면 돼. 확인돼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부터 보는 모든 수는 크기와 방향으로 구분이 될 것이다. 확인됐습니까? 이때 우리는 고급스러운 용어를 쓰면 크기만을 뜻하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스칼라라고 불러. 스칼라요? 스칼라. 와 멋있다. 그리고 크기와 방향을 합치잖아? 벡터라고 불러. 언제 배울 거냐? 고3 때 배울 거야. 근데 고3 때 배우는 내용이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거야. 중학교 1학년에 있는 크기를 그냥 스칼라라고 이름만 바꾼 거고. 아니 이름만 바꿨잖아. 한글이냐 영어냐의 차이야. 크기는 뭐라고? 스칼라. 방향이랑 크기가 합쳐지면 벡터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될 거라는 거야. 다른 차이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게 될 모든 지식들에서 점점 내용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딱 하나야. 용어가 영어로 다 바뀌어. 한글이 아니라 다른 나라 말로 바뀌기 시작을 해. 그래서 어려워져. 그러니까 같은 말이 어떤 뜻인지만 알면 굳이 어려워할 필요 없겠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얘기는 이거야. 숫자들을 표현하게 되면 플러스 2 어떻게 생각하라고? 오른쪽으로 2칸. 즉 0보다 오른쪽으로 2칸. 마이너스 2는 0보다 왼쪽으로 2칸. 0보다 2 작은 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라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숫자들을 항상 크기와 방향 두 가지 요소로 구분을 하게 될 것이다. 두 가지 성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두 가지 의미를 다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뭐라고? 내가 뭐라 그랬어? 정신 안 차릴 거야? 아니야. 너 자꾸 그러면 썸네일 찍을 거야. 제발요. 내가 뭐라 그랬어? 이 두 가지 의미를 먼저 생각한다고. 넌 안 찍어줄 거야. 자,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숙제는요. 유형편에서 선생님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21쪽까지만 숙제야. 개념편에서는 숙제가 따로 없습니다. 네. 확인되셨죠? 자, 오늘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한 요 내용들 있지? 네. 요거를 오늘 영상을 보면 참 좋은데 오늘 업로드를 할 수가 없잖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으니까 요 내용 토대로 해서 다음 시간 화요일이죠? 네. 한 번 더 얘기를 하면서 정사유리수 이제 개념편 30쪽부터 수업 시작할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